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고 모든 자동차 버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한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많은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행거리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립모터 C10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로도 출시되지만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로도 출시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전기차를 원하지만 차량을 충전할 기회가 없거나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없거나 충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감과 전기 주행의 장점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환상적인 버전 혹은 환상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낮은 배출가스, 더 깨끗한 공기, 그리고 훨씬 더 쾌적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립모터는 이런 버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C10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내, 외관, 소재 품질, 기술적 데이터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리뷰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주행하는 별도의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주행거리 연장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로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꼭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두 가지 버전,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출시됩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최상위 버전인 디자인이고, 스타일은 약 4만 유로부터, 디자인은 42,5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 등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으니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계신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국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디자인 버전, 즉 최상위 버전으로 거의 모든 옵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부터 시작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eSafety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시승 영상에서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버전과 파워트레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전기차로 출시됩니다. 전기차는 4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또는 이 REV, 즉 주행거리 확장형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스타일과 디자인 두 가지 버전 모두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륜을 구동하는 전기 모터 하나와 1.5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 하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솔린 엔진은 오직 발전기 역할만 하며 바퀴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립모터 C10 주행거리 확장형, 즉 REV라고 부르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발전기가 들어있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동 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1.5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 발전기와 항상 뒷바퀴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발전기는 에너지를 배터리로 보내 충전하고 모터로 보내 동력을 공급하며 두 경우 모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혼합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흥미롭고 매우 지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처럼 매우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오직 하나의 속도 자동 변속기만 있지만 동시에 이 차를 최대 0km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안심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는 최대 0km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인데 단순한 주행거리 연장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제조사들의 차량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차량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28.4kWh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모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합 주행 기준으로 최대 145km, 도심에서는 최대 191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즉 굳이 연료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 130km까지 운전한다면 밤에 충전하면 됩니다. 낮에는 전기 모드로만 운전하면 되고 굳이 연료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전기차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절충안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정말 전기차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은 바로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꽤 조용하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몇 가지 기술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의 길이는 4m 33cm입니다. 휠베이스는 2m 82cm입니다. 지상고는 18cm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35리터이고 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410m까지 늘어납니다. 차의 무게는 980kg입니다. 또한 전기 모터는 212마력이고 참고로 가솔린 엔진은 9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장점은 항상 일정한 RPM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더 신뢰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발전기처럼 일정한 속도로 작동합니다. 이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이 320Nm의 토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또한 DC로도 충전이 가능한데 최대 65kW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치고는 상당히 빠른 충전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0L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 0에서 100까지는 8.5초가 걸립니다. VLTP 기준 전기 주행거리는 145km입니다. 도심에서는 191km까지 가능합니다. 총 주행거리는 950km를 넘습니다. 전기 모드에서의 예상 소비 전력은 21.5kW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앞쪽에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쪽에는 독립식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매우 훌륭합니다. 엔트리 레벨 버전에는 18인치 휠이 적용되고 최상위 트림에는 20인치 림이 장착됩니다. 스타일 버전과 디자인 버전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친환경 실리콘 가죽으로 된 다른 시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실리콘 소재라서 놀라운데 약간 더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곧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위 트림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고 외부 오염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스타일 버전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20인치 림, 후면 애니메이션 LED 라이트, 그리고 후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모두 최상위 트림에만 해당됩니다. 엔트리 레벨 버전에는 이런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보여드릴게요. 이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카드 타입의 키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카드인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를 잠그거나 열 때는 여기 사이드 미러캡에 NFC가 있어서 이곳에 카드를 대기만 하면 바로 차량이 잠금 해제됩니다. 전동식 폴딩 미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점도 훌륭하고 후면에는 아주 멋진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차량을 잠금 해제할 때 동시에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어서 밤에는 정말 멋집니다. 밤에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잠그거나 열 때 꽤 멋진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바로 차량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는 꽤 매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관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모던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공기역학과 외관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전기차처럼 보이지만 고급차 프리미엄 고가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쉐 카이엔이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을 보면 쿠페 버전이 아니라 일반 버전을 말하는 건데 이 뒷부분이 포르쉐 쿠페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메르세데스, 테슬라, 그리고 다른 슈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온 요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 브랜드의 특징과 외관 프리미엄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꽤 인상적입니다. 이 차는 약 4만 유로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옵션과 안전 기능 그리고 편의 사양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전면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버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브 주행거리 연장 버전과 전기차 버전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한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부는 전기차처럼 꽤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대형 공기 흡입구로 공기역학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전형적인 전기차처럼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로 유입되어 배터리와 다양한 부품들을 식혀줍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개등이 있습니다. LED로 되어 있고 헤드램프와 같은 색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헤드램프 역시 하이빔, 로우빔 모두 풀 LED입니다. 하이빔과 로우빔이 어댑티브 기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아닙니다. 저는 이 방향지시등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방향지시등을 끄면 주간주행등으로 바뀌어서 마치 크리스탈처럼 보입니다.
보시면 일종의 크리스탈 디자인인데 아주 잘 통합되어 있고 이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그 외에도 이 중앙 부분 역시 매우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리포터, 리프모터 로고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도 어려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고 네, 깔끔합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20인치 휠이 있습니다. 엔트리 레벨 버전에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건 20인치 그레이 무광입니다. 저는 이 무광 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도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지만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한 휠, 동일한 크기이고 245, 45, 20 사이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립모터 로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센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에는 센서가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읽은 바로는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오토파일럿이나 제가 시승 영상에서 테스트한 모든 안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오토파일럿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룬 그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 앞유리에는 조명과 빗물 감지를 위한 카메라와 센서들이 보입니다. 이 카메라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할 수 있고 차선 유지, 보조 및 차선 중앙 유지 등 모든 안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좋네요. 제가 이 미러에서 또 마음에 드는 점은 미러 다리가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 차체, 즉 도어에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의 시야 확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러의 내부도 정말 고급스럽고 아주 비싼 차처럼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는 사각지대 경고등이 있고 미러도 크고 시야도 좋으며 물론 측면에는 LED 라이트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성입니다. 이 미러는 사실상 프리미엄, 훨씬 더 비싼 차와 비슷합니다. 창문 주변에는 블랙글롯이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프리미엄 차량의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최상위 버전에는 틴티드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창문과 고무,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의 전환도 매우 훌륭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지붕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고 블랙 글로시 루프 레일도 있어서 차량 색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대비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는 라디오 안테나가 있고 여기에는 옆면에 블랙 글로시가 약간 들어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꽤 길게 뻗어 있어 상당히 스포티하고 멋스럽습니다. 브레이크 LED 라이트가 있고 뒷유리에는 틴티드 윈도우와 열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멋진 점은 공기역학과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곳에 와이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와이퍼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카메라를 그 안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와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뒷유리에 와이퍼가 있지만 스포일러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설계입니다. 리프 모터, C10 그리고 차량 뒤쪽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가 있는데 정말 멋지고 마치 크리스탈처럼 보입니다. 앞쪽의 방향지시등과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에는 LED 방향지시등이 있고 물론 안개등, 후진등, 브레이크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안개등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브레이크등이고 여기에 후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안개등이 있는데 모두 LED입니다. 모든 곳이 LED 조명입니다. 심지어 번호판에도 LED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방 카메라는 여기 조금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는 제가 맞다면 여기 50리터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는데 AC/DC 최대 65kW까지 지원합니다. 훌륭하네요.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충전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매우 유용합니다. 이 차가 요즘 대부분의 SUV와 다른 점은 바퀴 주변에 그 보호대, 그러니까 플라스틱 보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체 도장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깔끔하고 심플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긁힘이 생기면 차체 전체를 다시 도색해야 합니다. 이게 약간의 단점인데 그래서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 보호대를 추가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적어도 아래쪽에는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 하단 부분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이 차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싫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게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여는 거예요. 앞문과 뒷문 모두에 이렇게 문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소리가 꽤 좋고 꽤 단단하고 품질도 좋아 보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차의 많은 부분이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프렁크를 열 수 있고 참고로 여기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BMW와 똑같이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작동해요. 이것도 차량의 또 다른 프리미엄 요소입니다. 여기는 와이퍼액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퓨즈 박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이게 엔진, 즉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리고 모터는 물론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와 모터를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 모터와 통합된 48V 시스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엔진이 작동할 때 정말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운전해 봤을 때도 엔진이 정말 부드럽게 작동해서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려면 여기서 여는 걸 기대하실 텐데, 사실 버튼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게 트렁크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트렁크를 닫는 버튼과 손잡이가 있습니다. 입구가 꽤 넓어요. 네모난 형태입니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은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유용합니다. 이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입구에는 플라스틱이 있고, 좋은 점은 바닥이 평평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실용적이에요.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 부분도 품질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좌우로 스피커 고리, LED 조명,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렁크 보호 커버도 있는데 이건 빼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항상 이걸 빼놓는 편이에요. 잠시 후에 이걸 빼서 좌석을 접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아래쪽 바닥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전기 모터와 다른 부품들, 심지어 배터리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 빼고 나서 좌석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좌석을 접으려면 60-40 비율로 접어야 해요. 가운데 부분만 따로 접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큰 차치고는 좀 의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접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밀면 바닥이 평평해집니다. 거의 완전히 평평한 바닥이에요. 이게 좋은 점인데 여기서 심지어 잘 수도 있거든요.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흰색인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멋지게 보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실내가 훨씬 더 밝아집니다. 곧 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V 포트가 이 근처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옆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면 정말 큽니다. 문이 열리는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한 뒤쪽에서도 문제없이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어요. 여기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고, 이 부분의 마감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공간도 엄청 넓게 남겨져 있고, 바닥이 평평해서 전기차처럼 정말 놀랍습니다. 이 주행거리 연장형 차량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서 사실상 전기차나 다름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입구도 이렇게 넓어요. 아무튼 이제 모든 걸 다시 제자리에 두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쪽에는 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큰 창문이에요. 이게 버튼입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흥미로워요. 여기서 아래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유리는 적용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창문을 내리고 싶으면 여기까지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넓고 작동 속도도 꽤 빨라요. 좋은 소재가 많이 사용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시트와 동일한 가죽, 동일한 실리콘 친환경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문 패널에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이 가죽과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아니에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어두운 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있고 또 다른 스피커도 있는데 벌메스터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운드 시스템도 아주 훌륭합니다. 입구가 큽니다. 아까 보셨듯이 입구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곧 도착하면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시트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 최상위 버전에는 친환경 실리콘 타입의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정말 푹신푹신하거든요. 제가 테스트해보거나 본 가죽 혹은 친환경 가죽 중에서 가장 푹신한 것 중 하나입니다. 가운데가 정말 푹신하고 부드럽고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함을 선사해줍니다. 옆부분은 약간 더 단단해서 몸을 잘 잡아줘서 아주 좋습니다. 또한 시트가 천공 처리되어 있어서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도 아이소 FIX가 있고 저기에도 아이소 FIX가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암레스트도 있는데 컵홀더는 없습니다.
그냥 암레스트일 뿐이지만 역시 아주 부드럽고 푹신합니다. 플랫 플로어의 다리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앞좌석 뒤에는 고무 플라스틱 재질이 적용되어 있고 그 아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당연히 USB 포트 2개가 있는데 USB-C와 USB-E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만져보면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꽤 괜찮은 품질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위쪽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이 있어서 누르면 LED처럼 켜집니다. 정말 멋져요. 저는 이 조명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밝고 좋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위쪽 천장도 아주 좋은 품질이고 폭스바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도 품질이 좋네요.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가 꽤 튼튼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열기를 밖으로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운전 자세에 맞게 시트를 조정했는데 이게 바로 제 뒤에 남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정말 넓어요. 공간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제 키는 173cm입니다.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뻗을 수도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공간이 정말 넓어요. 창밖 시야도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여기 또 다른 창문이 있는데 이 공간이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이 좌석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등받이를 조금 더 젖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뒤로 아니면 좀 더 곧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세는 아주 좋아요. 불평할 수가 없네요. 여기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무릎이 약간 더 높게 위치하게 되는데 아래에 배터리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편하네요. 여기 가운데도 공간이 꽤 넓어요. 가운데로 가도 정말 쉽게 앉을 수 있고 다리를 모으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리 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무릎 앞에도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머리 위에도 공간이 충분해요. 팔을 완전히 뻗을 수 있어요. 공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아래쪽은 약간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뒷부분은 이 팔걸이가 있어도 꽤 괜찮아요. 여기서 중거리나 장거리 여행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넓어요. 정말 엄청난 공간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좌석을 좀 더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거나 등받이를 더 눕히고 좌석을 조금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공간이 정말 많으니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우 넓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또 다른 컵홀더 2개가 있어요. 팔걸이에는 컵홀더가 없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대시보드의 모습이에요. 대시보드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꽤 평평해서 창문 주변의 시야도 좋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도 멋지고 현대적으로 보여요. 스크린도 마찬가지고요. 밤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도 얼마나 실용적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크고 실용적인 패밀리 SUV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현대적이라는 점이 좋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점도 좋아요. 그럼 앞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앞쪽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창문을 위한 버튼들이 여기 있어요. 이걸 아래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창문이 뒷좌석보다 약간 더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여기에도 같은 부드러운 고급 소재가 쓰였고 여기에도 같은 가죽이 사용됐어요. 이 부분도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이 멋지고 독특한 색상의 플라스틱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스피커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 페달 쪽을 보면 페달이 보이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 카펫이 정말 대단해요. 이 카펫은 정말 똑똑한 카펫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먼지와 물을 이 안에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도 정말 멋지고 모든 부분을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뒷좌석 쪽도 아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리프 모터가 T3 모델에도 이 카펫을 사용했는데 정말 놀라워요. 마음에 들어요. 전동 조절식 시트입니다. 여기서 시트를 앞뒤로 위아래로 원하는 위치로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USB-C, USB-E 그리고 12V 포트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아래 공간이 정말 유용해요. 앞쪽 출입구도 정말 넓어요. 뒷좌석에서 봤던 것처럼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위에 버튼이 2개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중 하나로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열 수 있는데 정말 크고 열려면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 유리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한번 열면 정말 멋져 보여요. 안에는 빛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정말 쾌적합니다. 좋은 점은 오늘처럼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걸 닫을 수도 있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버튼은 좌석, 즉 조수석을 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버튼으로 조수석을 앞뒤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거 정말 흥미로워요. 어쨌든 이게 바로 좌석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진 좌석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헤드레스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며 위치도 아주 잘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좌석이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옆면 지지대가 꽤 넓게 뻗어 있어서 좀 더 다이내믹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도 몸을 잘 잡아줍니다. 가운데에도 같은 부드럽고 푹신한 소재가 있습니다. 정말 푹신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사용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에도 좋은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여기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수동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서 조절해야 해요. 곧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여기에는 스피커가 달린 직물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스피커가 있어요. 차 전체적으로 품질이 정말 좋아요. 품질에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품질이 거의 모든 곳에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위쪽에도 좋은 품질의 소재가 사용됐어요. 여기에는 LED 조명이 달린 정말 멋진 화장 거울이 있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보기 좋아요.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멋진 LED 조명 버튼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LED 버튼 중 하나예요. 켜고 끄는 게 정말 쉽고 밝기도 아주 강력하며 보기에도 정말 멋져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SOS 버튼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으로 된 거울도 있어요. 이 플라스틱 전체가 흰색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디테일이 정말 정말 좋네요. 거울 주변이 흰색이라 뒷좌석 시야도 좋아요. 정말 멋진 부분이에요. 저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창문 주변 시야도 훌륭하고 창문이 커서 시야가 아주 좋아요. 솔직히 시야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코너 쪽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꽤 괜찮아요. 저게 뒷좌석 시트입니다. 여기에는 암레스트가 있는데 꽤 부드러워요. 이걸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넉넉해요. 여기에도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시동을 걸 때 카드를 넣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 아래쪽 수납 공간은 이미 보셨죠? 그리고 여기 품질도 꽤 좋아요. 여기에는 송풍구와 밤에 정말 멋지게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글러브 박스를 여는 버튼을 찾을 수 있고 글러브 박스는 아주 크진 않지만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A필러에는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에는 운전 중에 피곤한지 아닌지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아래에서 수동으로 위, 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치 라인 때문에 약간 레인지로버 느낌도 나네요. 그립감도 꽤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마음에 듭니다. 테슬라 모델 3나 Y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휠로 라디오 조작이나 차량 잠금, 해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저장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어떤 기능이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번 누르면 360도 카메라가 켜져서 바퀴나 측면 등 차량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3D로 전환하면 차량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2번 누르면 저는 거울 조정 기능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조정하는 방법도 테슬라 모델 3, 모델 Y와 마찬가지로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조금만 돌리면 되고 좌우로도 아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말 멋지네요. 멋진 기능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접을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아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후진할 때 자동으로 접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서 관련 설정들이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휠이 있습니다. 이 휠 역시 오토파일럿 속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음성 명령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해서 화면 정보를 설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에너지 사용 현황과 최근 몇 킬로미터 동안의 소비량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설정하면 이 부분에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체 화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멋진 점은 주행 중에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테슬라처럼 차량과 주변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면 다른 차량이나 차선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왼쪽에는 총 주행 가능 거리, 남은 주행 거리, 배터리와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에너지, 현재 주행 모드, 속도, 그리고 온도, 다양한 주행 모드, 주행 거리와 시간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화면이 여기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좋은 점은 이곳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설정을 위해 항상 오른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 자체는 모델 3, 모델 Y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더 작지만 그들이 설정한 방식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미 보셨듯이 이제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운전자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싶습니다. 이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만 기울어져 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하단에 모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시트에서는 시트 통풍 기능이 있어서 통풍을 켤 수 있고, 자유로운 위치 조정, 열선 시트도 있고, 모두 닫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모든 설정, 시트 위치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포지션 메뉴로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조수석 시트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운전석 시트도 여기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멋진 기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에어컨을 실내로 들이거나 실외로 내보내는 기능 등 몇 가지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성해 제거 기능에서는 여기 통풍구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통풍구와 함께 여기에서 공조 시스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고 외부 공기와 오염도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오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내부 순환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내부 공기를 순환시킬지 외부 공기를 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그리고 물론 공조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어쨌든 360도 카메라는 이미 보셨죠. 미디어로 들어가면 블루투스, 음악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픽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속도도 꽤 빠른 것 같아요. 많은 관심 지점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 충전소를 찾고 싶으면 여기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 바로 표시돼요. 그래서 정말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 드라이브로 가고 싶으면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통 규정도요. 꽤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작동도 빠르고 로딩도 빨라요. 교통정보 등도 보여주고, 취소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면 차량 설정, 모든 차량 설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왼쪽으로 조금 가면 차량의 앱들도 있고, 여기로 가면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홈 화면에서는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배경 화면을 원한다면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원하는 사진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앱과 설정, 심지어 연비 정보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비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비 정보를 리셋할 수도 있어요. 꽤 흥미롭고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찾기도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하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에는 이미 전에 봤던 모든 앱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보셨던 것들이에요. 메뉴로 가봅시다. 여기에서는 차량의 모든 설정, 가장 중요한 설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차량과 라이트가 표시되어 있고, 차량을 회전시켜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도 있으며 여러 설정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위치를 조금 낮추거나 높일 수 있고, 여기서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멋지네요. 여기 아래를 누르면 안개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개등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동 하이빔과 지능형 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몇 가지 다른 설정들도 있습니다. 꽤 괜찮네요. 그리고 실내등도 있는데 여기서 독서등을 켤 수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의 다양한 색상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마도 야간에 어떻게 보이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스크린샷이나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이고 깜빡이거나 조금 어둡게 하거나 혹은 고정된 상태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나 음악 리듬 효과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인상적으로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같은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어와 잠금 장치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도어와 잠금 장치, 후방, 거울, 그리고 루프 등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어서 꽤 편리합니다. 충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모든 충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어서 차량이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충전 일정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확장 차량으로서는 정말 인상적인 기능입니다. 여기 운전 설정에서는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주행 모드, 즉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또는 커스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면 가속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 안정적이거나 강하게 할지 선택할 수 있고, 회생 제동도 최소 또는 표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도 컴포트, 표준, 스포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교 화면에서는 각 주행 모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에너지 모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만약 EV 플러스 모드로 가면 배터리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한 차량은 최대한 전기만으로 주행하려고 합니다. EV 모드로 가면 차량은 전기만으로 주행하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가끔씩 내연기관 엔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모드에서는 내연기관 엔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주행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전기 모드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전력 보존 모드로 가면 원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엔진이 지금처럼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RPM이 낮아질 때까지 엔진 소리가 약간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진을 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엔진이 식고 천천히 회전수를 낮추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배터리를 얼마나 보존할지 퍼센트로 선택할 수 있어서 가솔린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하고 모터에 에너지를 보내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나중을 위해 아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진이 완전히 조용해져서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물론 파워 플러스 모드도 있는데, 이 모드에서는 차량이 최대 출력을 내도록 해주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모두 작동해서 최대의 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트립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주행 안정 제어, 차고 조절, 내리막길 보조, 그리고 편안한 정차와 같은 몇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련 설정도 있고 스티어링 휠과 커스텀 버튼 등에서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ADAS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안전 설정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속 경고, 차선 중앙 유지 알림, 지능형 속도 보조, 능동형 안전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안전 기능이 있네요. 이 차량은 다른 어떤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최신의 설정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사운드 설정도 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음향 시스템도 꽤 괜찮게 들립니다. 리프 모터 어시스트, 여기에는 음성 명령 기능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주간과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야간과 주간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밝기, 킬로미터 마일 단위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항목 아래에는 안전 기능,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또 다른 설정들이 있습니다. 와이퍼 설정, 그리고 일반 항목에서는 시스템 업데이트,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다양한 다른 설정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도 사용자 이름을 추가하고 생성할 수 있어서 자신의 프로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잠금 및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 오류, 블루투스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블루투스, 사지,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지원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홈 화면으로 가서 위아래로 슬라이드하면 가장 중요한 설정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애플처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애플과 똑같이 생겼고 원하는 대로 이동시키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들어갈 필요 없이 위아래로 슬라이드만 하면 파워 플러스에서 연료 또는 EV로 바로 바꿀 수 있고 즉시 전환됩니다. 컴포트, 스포츠 또는 원하는 어떤 주행 모드든지요. 오토홀드 등 모든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설정들도요, 정말 멋집니다. 물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차에 대한 안 좋은 점도 좀 말해줘요.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차에 대해 나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마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유일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차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없지만 아마도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 차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많고 굳이 개선할 점을 꼽자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시승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연비 등 더 많은 정보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전기차로 바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되셨지만 동시에 전기차처럼 운전하면서 연료 탱크도 갖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전환점이자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이 차가 여러분께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